미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아프라는 캐릭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는 스프링필드 마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인 캐릭터인데요. By the end, I thought I was a hummingbird of some. 특유의 강한 인도인스러운 어투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의 성우가 실제로 인도인 배우가 아닌 백인 성우였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프 역할을 백인 성우 겸 배우 행크 아자리아가 맡는 것에 대한 문제는 미국 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몇 달 전 심슨 가족의 제작진은 결국 더 이상 이 유색인종 캐릭터의 목소리를 백인 성우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및 각종 미디어에서는 유색인종 대표성과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아주 핫합니다. 성우나 배우들의 대우에 차별을 두는 경우는 물론이며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스토리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헐리우드 레이시즘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요. 본격 헐리우드 레이시즘 털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이슈, 미국 대중문화 내 흑인 차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블랙페이스입니다. 블랙페이스는 지극하면 검은 얼굴이죠. 19세기와 20세기에는 인종차별로 인해 헐리우드의 흑인 배우들을 고용하는 것을 무척 기피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극중의 흑인 역할은 백인 배우가 얼굴을 검게 칠한 채로 흑인을 모방하며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페이스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세를 탔지만 현재는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블랙페이스는 1930년대 말에 점차 사라졌지만 현재도 블랙페이스는 흑인들과 유색인종 모두에게 무척 민감한 문제이고요. 함부로 우스갯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누군가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 외에도 유색인종 캐릭터에게 한정적인 역할과 성격만을 부여하는 형태의 차별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프, 이 캐릭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흑인 캐릭터가 할리우드 영화에 항상 백인 주인공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법같이 사건을 해결해주는 역할만을 맡게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쓱 나타나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실마리를 쥐어준 다음 백인 주인공이 사건을 다 해결하면 다시 쓱 사라지는 마법의 흑인 친구.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적인 역할은 무조건 백인이어야 하고 제일 큰 공을 세운 마프는 서사성을 부여받지 못해 주목받지 못하는 들러리로만 남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영화 배트맨에서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루시어스 폭스라고 하는 캐릭터 또한 배트맨의 조력자로 등장하는데요. 조연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준 것은 맞으나 이 캐릭터 자체는 마프의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 일차원적인 캐릭터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흑인에게 씌워지는 한정된 프레임에는 또한 앵그리 블랙 우먼 이미지가 있는데요. 흑인 여성 배우에게 화끈하고 욕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드센 성격을 가진 캐릭터만이 주어진다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She asked me if I just got my hair done and then hands me a card to her hairdresser. 자, 이런 캐릭터들이 앵그리 블랙 우먼 캐릭터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특정 인종이나 계층의 인물들이 획일화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곧 유색인종 배우들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정짓고 대중에게 편견을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게다가 유색인종 배우들의 출연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다음으로 다뤄볼 문제인 화이트워싱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0년에 실사화된 라스트 에어밴드라고 하는 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동양 판타지 배경의 어린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 모두 역시 동양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실사 영화로 제작이 되었을 때 주연 및 조연이 모두 백인 배우로 결정되어 화이트워싱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헐리우드 배우들도 유색인종도 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이트워싱 아웃 운동을 벌이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할리우드 영화 속 동양인 차별은 꾸준히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 그 자체가 꾸준히 소비되어 왔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1년에 시작된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이런 명작도 인종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키 루니라고 하는 백인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가 문제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미키 루니는 아시아인을 연기하기 위해 과하게 노란 피부 화장 그리고 트리를 착용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인들의 피부가 누렇고 이가 튀어나와 있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합니다. 1970년에 시작된 다양한 고양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샴 고양이 캐릭터가 우스꽝스럽게 찢어진 눈과 튀어나온 안, 누런 털, 게다가 젓가락까지 들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샴 고양이가 원래 아시아 대륙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도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은 이 헐리우드에서 유색인종 배우들과 영화인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최근 인종차별과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헐리우드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화이트워싱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전까지 디즈니 공주들은 항상 백인 여성 캐릭터로 묘사되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는데요. 하지만 2009년 공주와 개구리에서는 흑인 공주와 유색인종 왕자 주인공 캐릭터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후 폴리네시아 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모아나도 제작되어 훨씬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 실사 영화로 제작된 미녀와 야수에도 조연 배우들이 인종적으로 훨씬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엔딩의 다양한 모습과 인종의 등장인물들이 모여 춤을 추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디즈니도 이제 기존의 구시대적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점차 다양성과 평등을 추구해가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마블의 블랙팬서, 최초의 흑인 슈퍼히어로가 등장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블랙팬서는 흑인 주연 배우들 뿐만 아니라 사운드 트랙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켄드릭 라마부터 시저까지 흑인 음악 R&B와 힙합의 대명사들이 총출동하여 제작한 화려하고 웅장한 사운드트랙을 보고 많은 평론가들은 이 블랙팬서 영화를 흑인 문화의 정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에 개봉 예정인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화 이터널스에도 우리나라 배우인 마동석 씨가 히어로로 등장한다고 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흑인 슈퍼히어로에 이은 최초의 동양인이자 한국의 슈퍼히어로가 내심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공준호 감독 작품인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동안 꾸준히 백인, 그것도 미국 영화 위주의 시상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이 새삼 대단합니다. 특히 비영어권 영화가 각본상에 선정된 것은 기생충이 최초라고 하네요. 그만큼 할리우드와 미국의 영화 산업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인종차별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은 이 인종차별이 영화 산업, 특히 미국 헐리우드에서 어떻게 문제시되어 왔고 변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라고 생각이 드네요. 텔레비전 속 세상이 한층 더 다양하고 흥미로워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